굿모닝. 뭐 특별한 나뭇잎이 있는 산은 아닌 그냥 우리 집 앞에 아파트 앞에 있는 동네 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만으로도 가을의 정취를 충분히 느낄 수가 있어서 마냥 행복합니다. 가을이 조금 짧긴 해요, 그죠? 짧으니까 더 보려고 우리가 그러는 거겠죠? 너무 또 길면 그냥 일상이 되어버리면 참 좋다. 그냥 전 괜히 좋아요. 바본가봐.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맑은 공기 마시면서 걷고 있으면 그냥 이유가 없습니다. 걸을 수 있는 게 좋고 그냥 행복합니다. 사실 제가 어저께 우리나라 교육이 참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다. 과거에는 그래도 한국 교육이 괜찮았는데 지금은 어떤 이제 궁시렁 하고 났더니 이제 한 분께서 그 댓글을 주셨는데 그 댓글을 읽으면서 지금도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선생님 말씀에 다 동의를 하겠는데요. 그럼 어쩌죠? 모두가 유학을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애들을 유학 보낼 수는 없잖아요.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맞죠. 제가 아이들 유학 보내라고 한 얘기는 그것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닌데 얘기를 하고 보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공교육 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래도 이제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중고등학교 얘기를 한번 해보면, 특히 고등학교 그래도 이제 특목고들 있잖아요. 민사고라든가 대원외고라든가 이런 그런 용인고 이런 자사고들, 소위 말해서 시험 봐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학교들은 그래도 상당히 경쟁력 있게 잘하죠. 근데 일반 학교의 경우에는 전 그냥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일반 학교 같은 경우는 애들이요, 학교 가서 잔대요. 근데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자는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자느냐? 그게 아니래요. 그게 아니고 아이들의 생각에 공부는 학원 가서 하는 거다 라는 생각이 박혀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제 저녁에 방과 후에 학원 가서 몸을 풀어야 되니까 빡세게 공부하고 또 집에 와서 새벽까지 공부해야 되니까 체력을 비축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잔답니다. 그냥 이제 대놓고 잔대, 대놓고. 그래도 그거를 제지하는 선생님이 없답니다. 제지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어떤 학교에서, 학교마다 조금 사정이 다르겠죠, 물론. 어떤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다 이제 뺏어 놓으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떠들더랍니다. 그냥 소곤소곤 대고 막 떠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수업 진도가 안 나간대요. 하도 속닥거리고 떠들어야 되고. 그래서 선생님이 떠드는 애들을 제압할 수 있는 수단이 요즘 없습니다. 화를 내고 막 그냥 심하게 얘기를 하면 그것도 언어 폭행. 그래 애들이 막 핸드폰 갖고 찍잖아요, 또. 아이들의 인권이 어떻고 그렇고 당연히 때릴 수는 없는 거고. 우리 학창 시절 생각하면 진짜 많이 맞았는데 선생님이 애들을 때리는 거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건 저도 알죠. 근데 왜 그땐 그렇게 때렸냐 진짜 생각해보면. 어쨌든 그래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제압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죠.
오죽하면 아이들이 그런데요. 선생님 그냥 핸드폰 주세요. 애들이 핸드폰이 없으니까 저렇게 막 자꾸 떠들어대니까 공부하래도 못한대요. 선생님 얘기가 안 들려서 짜증나고. 그래서 선생님이 어쩔 수 없다 그래갖고 핸드폰을 일단 나눠줬대요. 그랬더니 다 핸드폰 갖고 게임하느라고 정신이 팔려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애들은 핸드폰 갖고 게임하고 있고, 어떤 애들은 학원 갖고 공부해야 된다고 엎어져서 자고 있고, 몇몇 아이들은 물론 선생님 얘기 듣는 아이들도 있겠죠. 그 선생님 그거 애들 가르치고 싶겠어 그거?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래도 조금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학원에 가서라도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아예 또 접은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아예 그냥 공부를 접은 아이들. 그냥 학교는 가. 학교 가야 이제 같이 놀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어떨 때는 그냥 사복을 가방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갔다가 끝나고 이제 맥도날드 같은 화장실 가서 갈아입고 그런 아이들도 있고. 사복 갈아입으면 제가 뭐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뭐 할게 뭐. 요즘 저 여학생들도 다 화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모습을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참 이제 이렇게 부모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미국 캐나다에서 그 또래 애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은 전 눈물 날라고 그래. 이게 뭐야 이게. 근데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부모들만큼 자식의 교육에 대해서 그 많은 열의를 갖고 있는 민족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전히 그 한국의 부모들은 자식 교육에 정말 혼신을 다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러고 지내는 아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현실입니다, 현실. 이렇게 지나고 보면 사실은요, 대학교도 중요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중고등학교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몸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시기고, 또 그것만큼 정신세계도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그런 인성을 갖추고 체력을 갖추고 모든 것들이 이제 완성되어 가는 시기가 중고등학교 시절이잖아요. 막상 대학교 이후가 되면은 모든 것들이 잘 안 바뀌어집니다. 동의하시죠? 잘 안 바뀌어. 어른이 되면은요, 바꾸기 힘들어. 뭐든지 바꾸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사실 중고등학교 때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교육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문을 해봅니다. 내가 만약에 교육부 장관이라면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답이 별로 안 보입니다. 답이 별로 안 보입니다. 그래도 답을 찾기는 찾아야 되겠죠. 지금 이주호 장관님께서 아마 나름 그래도 그분도 이렇게 깨이신 분이기 때문에 방법을 찾고는 있는 거로 좀 믿고는 싶습니다.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의 기본적으로 우리 문화가 남들하고 다른 거,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프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공부 잘하고 그냥 뭐 하는 사람 그냥 인정해 주면 되는데 그건 인정 못하죠. 차별받는 것 같은 느낌을, 그거를 도저히 우리가 용납을 못하잖아요, 우리 문화가. 그러니까 결국은 정답이 정확하고 평준화된 거, 이게 평준화라는 개념 자체가 이게 서양에서는 참 있을 수 없는 개념이거든요. 평준화라는 건 뭐야? 누구나 다 똑같이 기회만 똑같으면 되는 거지. 기회만 똑같으면 되는 거지. 능력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우리는 약간 그런 이제 좀 그렇죠. 제가 어제도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난 방송 안 하기 천만다행이다. 공중파 같은 데서는 절대 그런 얘기 못합니다.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얘기 못합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야, 너는 가진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 하냐? 그럼 뭐 유학 네가 보내줄 거야? 뭐야 지금? 얼마든지 시비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저 의도는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없는 말을 막 할 수도 없고, 또 마음속에 있는 말을 자유자재로 할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공인이 되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제가 이게 유튜브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막 무조건 막 하고 싶은 말 내뱉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하나. 자, 근데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사는 게 좋다, 내지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따라서 하는 거,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 가운데 거의 학원 안 가는 애들 거의 없잖아요. 그냥 끝나면 다 학원 가죠. 그냥 습관적으로 가죠. 습관적으로. 너도 가고 나도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니다 싶으면 내 애들을 안 보낼 수도 있어요. 내 얘기는 당연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공부에 적성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물론 이제 부모의 영향이 제일 크죠. 부모가 직업이 공부인 사람들은 그 DNA가 있어. 그리고 집안 분위기가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집안 분위기가 그런데. 응? 엄마 아빠가 먹는 거 좋아해갖고 뚱뚱하고 그러면 애들도 대부분 뚱뚱하잖아요. 그거는 DNA가 그렇다기보다 식습관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부모가 막 열심히 운동하고 그러면 대체로 애들도 운동 많이 하더라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공부도 공부하는 집안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들 공부하면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부에 적성이 있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하면 되고, 근데 우리 애는 공부에 적성이 없는데 굳이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되도 않는 공부하면서 돈 갖다 바칠 이유는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 아까운 시간에 본인들이 좀 하고 싶은 일을 하게끔 그 부모가 좀 관심을 갖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이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인데, 이 시기에 남들이 한다고 똑같이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고 따라쟁이 되지 말자. 우리의 독창성을 가지고 부모가 그 기준을 잘 잡고, 그죠? 아까운 시간, 남들이 공부할 때 우리 애는 딴 걸로 해갖고 뭔가 좀 인생을 살아가는, 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새는 많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만, 옛날에는 이런 얘기 많이, 공부하다 안 돼? 뭐 장사나 시키지. 정말 그거 무지에서 나온 말입니다. 장사나 시킨다고요? 장사가 공부보다 더 어려워요. 장사가 공부보다 더 어렵다고. 참나. 장사하는 사람을 정말 무시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사도 오래 어렸을 때부터 해온 사람, 몇 번 뒤집어 엎어도 보고 다시 일어서고, 그런 과정에서 장사도 나중에 잘하는 거지. 뭐 정년퇴임하고 뭐 할 거 없으니까 그냥 장사나 하지. 장사나 하지? 참나, 뭘 몰라, 난 참. 장사나 하지? 아이고, 큰일 납니다. 그거 공부나 하지? 하고 똑같은 얘기. 뭐든지 그냥 뭐나 하지, 이런 자세 가지고 절대 잘할 수 없다니까. 절대 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좀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도 안타까움에 제가 또 한번 외쳐봅니다. 안타까움에 외쳐본다고요.
자, 어떻게든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 이유야를 막론하고, 그죠? 그러니까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남들 한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하고 그것만 없으면 돼. 나의 독창성을 찾아서 내가 그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어렸을 때부터 찾아내고 부모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의 생활을 좀 지켜봐주고, 그게 참 필요할 것 같다. 그래야 자존감도 높아지고, 맨날 남 따라쟁이 하는데 나는 뒤처지고 그러면은 나는 뭐 이렇게 찌질인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지. 늘 격려하고, 아니야, 쟤는 저걸 잘하지만 너는 그거 안 해도 돼. 넌 이거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잘하는 걸 좀 칭찬해주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쉽지 않으니까 해야지. 뭐 쉽지 않을 거니까 뭐 그럼 포기하고 마나 해야지. 그래도 해야지, 그죠? 그러고 사는 거 별거 없어. 나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올라오고 뭐 굳이 뭐 내가 늘 얘기하지만 무슨 꼭 무슨 뭐 돈 들여가지고 뭐를 해야만큼 뭐 행복한 거고 뭐 운동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헬스장 안 가고 그냥 바위덩어리 그냥 들었다 놨다고 이런다 매달리고 그래도 운동이 되는 거잖아. 꼭 형식을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행복도 도처에 지금 행복이 깔려있는데 뭐를 행복을 자꾸 돈을 주고 살라 그러냐고. 깔려있는데 행복이. 할 거 많습니다. 이 세상에 진짜 할 거 많습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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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안 되겠어.